자, 양 기자의 일용할 양식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앞서서 1980년대에 원미동이라는 도시 변두리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경호네가 등장을 합니다. 경호네가 원래 쌀을 팔았었어요. 쌀 장사를 하다가 잘 돼서 김포 슈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김포 슈퍼로 확장을 하게 됐는데 이미 이 원미동에는 형제 슈퍼가 있었어요. 자, 한 동네에 슈퍼가 둘이나 생겨버리니까 손님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 두 슈퍼가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마을에 싱싱첨가물이라는 과일 가게가 들어옵니다. 근데 얘네가 과일만 팔다가 나중엔 김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 슈퍼랑 김포 슈퍼가 우리가 파는 품목인 것까지 넘보네? 이러다 손님을 셋이서 나누게 생겼는걸? 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이 갈등을 잠시 멈추고 협정을 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싱싱첨가물부터 처리를 합시다. 라고 협정을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에도 울긋불긋 과일전이 흐드러졌다. 자, 지금 싱싱첨가물을 김을 팔아서 형제 슈퍼랑 김포 슈퍼도 이제 과일을 팔기 시작했어요. 김 반장이 차를 빌려 서울까지 원정 나가서 도매로 들여온 물건이었다. 가격은 싱싱첨가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 왜? 방해하는 거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오로지 방해를 위해서. 앞으로 방해라고 옆에 적어둘게요. 싱싱 쪽에서 사과 상품 한 상자를 15,000원에 판다면 그들은 14,000원에 금을 매겼다. 즉 가격을 매겼다. 왜 14,000원 더 싸게 파는 거죠? 왜 싱싱 쪽을 기준으로 지금 매기고 있죠? 똑같죠? 방해하려고. 더 읽어볼게요. 깎으려고 드는 손님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껏 판매 가격을 내려주었다. 이익이 지금 중요하지 않는 거야. 이익보다 뭐가 중요해? 방해하고자 하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구정선물용으로 대개 상자째 팔려나가는 때였다. 자, 여기서 중요해. 밑줄 쳐주세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을 보다가 어떠한 이제 계절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가 있으면 꼭 표시를 해주세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해요. 자, 여기에 자리가 남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왜 구정이 계절적 시일까요? 자, 구정은 옛날로 설날이에요, 설날. 자, 우리 설날은 몇 월이죠? 1월. 맞습니다. 1월이에요. 1월은 무슨 계절이 뭐죠? 겨울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저 이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정선물용으로 대게 상자째 팔려나가는 때였다. 겨울이었대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싱싱해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면 김 반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삑삑거리는 핸드마이크를 쳐들고 회방을 놓았다. 과일 박앤셀입니다. 조생귤이 있습니다. 조생귤, 조금 일찍 피어난 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지에서 금방 올라온 맛 좋은 부사사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부사사과는 어떠한 이제 사과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부사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냥 귤, 그냥 사과도 아니고 막 이런 걸 구해올 만큼 지금 열정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자, 과일 박앤세일. 여기까지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어떤 때에는 김포 슈퍼를 선전해주기도 하였다. 자, 김포 슈퍼. 아까 앞서 제가 줄거리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까요? 지금 형제 슈퍼랑 김포 슈퍼랑 원래 경쟁자로서 갈등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김포 슈퍼를 형제 슈퍼에서 선전을 해주네? 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협정을 맺어서 지금 협정을 맺고 둘이서 같이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편먹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형제 슈퍼에서 김포 슈퍼를 선전해주기도 하였다. 자, 여기서 플러스로 더 알고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방금 이제 핸드마이크를 사용해서 막 말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 반장이죠. 김 반장이 이 핸드마이크를 통해서 김포 슈퍼를 선전해준대. 그럼 이 김 반장이라는 인물은 어디 사람 인물이에요?
제가 아까 써둔 건데 김반장은 그럼 형제 슈퍼의 인물이겠구나 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과일 세일합니다. 사과, 배, 귤 모두 세일합니다. 저쪽 김포 슈퍼로 가시든가 여기로 오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로 단단한 협정을 맺었네요, 지금.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죠. 자, 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몽땅 세일합니다요. 저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쓰여져 있어서 제가 따로 쓰진 않을 테지만 여러분은 꼭 필기를 해주세요. 김반장이 싱싱첨가물의 장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피터저라 싸우던 김포슈퍼를 선전해주면서까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싱싱첨가물 사내가 김반장에게 쫓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 당연하죠? 지금 그렇게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왜? 여기도 그냥 이유를 쓸게요. 아까 계속 제가 잠깐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해왔던 방해 때문에 첨가물 사내가 김반장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는데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아닌가 봐요. 자, 그럼 뒤에 걸 보겠습니다. 싸움은 초반부터 싱싱첨가물 사내가 불리한 쪽에 있었다. 생각 없이 대뜸 내뱉은 첫말이 당장 김반장의 공격막에 걸려버린 것이다.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에서부터 우리 눈치를 챘죠. 첨가물 사내가 김반장한테 지겠구나. 자, 왜 졌지? 나이가 어리다 하여 만만히 여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다. 이 첨가물 사내가 김반장보다 나이가 많나 봐요. 이 김반장을 보고 야! 너네 왜 내 장사 방해해? 라고 이제 반말을 턱 해버려서 오히려 김반장이 왜 처음 보는데 왜 반말이야? 라고 지금 역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첨가물 사내가 말꼬리를 붙잡혀서 정작 장사를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따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정정긍긍을 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장사를 회방한 것, 이 갈등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그 계기인 장사를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대요. 경우아버지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인물을 제가 편을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놓을게요. 싱싱첨가물 사내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김반장을 세모, 경우아버지를 세모라고 적어두고 왼쪽에 제가 지금 미리 써놨는데 이렇게 이 세모의 인물들과 동그라미 인물들이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대놓고 적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경우아버지까지 이제 싸움에 가세를 했어. 이때다 싶었던지 몰리고 있던 싱싱첨가물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싱싱첨가물 사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왜 어깃장을 놓아? 어깃장이라 하면 좀 뭔가 순수히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좀 반항하는 거, 어떠한 저항을 보이는 거를 어깃장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누굴까요? 나를 지금 이 싱싱사내를 공격하고 있는 경우아버지와 김반장이 당신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써둘게요. 당신들은 누구다? 김반장과 경우아버지다. 우리 아까 김반장과 경우아버지를 세모로 표시했으니까 이 당신들도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자, 왜 어깃장을 놓아? 어깃장을 놓은 게 뭐예요? 장사를 회방한 것.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깃장을 놓아 가격이야 뻔한데 본전치기로 넘기면서, 본전치기 즉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있어. 왜? 가격이야 뻔한데, 즉 대부분 이렇게 15,000원 정도에 팔아야지 이익이 남는 거 나도 아는데 14,000원에 팔았잖아 아까. 이익을 남기지 않고 본전치기로 넘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남의 장사 망쳐놓는 속셈이 대관절 무엇이야? 대체 무엇이야? 왜 못살게들 굴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경우아버지도 얼음하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얼음하게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적고 넘어갈게요. 얼음하게 물러적. 이걸로 적을게요. 뭐 어정쩡하게? 뭐 어물쩡?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았다.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자, 경우 아버지도 가세를 했어요. 얼굴이 벌개진 싱싱사내는 벌개졌대. 왜 벌개져?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벌개졌대요. 굳이 말하자면 색채어까지 쓰면서
이 사내의 지금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공연술의 목청만 돋운다. 자, 이제 다시 또 싱싱사내가 외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보니 심보가 새까맣군 그래.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냐고? 이거는 아까 우리 경아버지가 한 말이고요. 말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날 죽여보겠다는 심보는 대체 뭐야? 자, 여기에 밑줄보다는 네모칸을 할게요. 지금 눈치를 챘어. 그냥 단순히 내가 김을 팔았다 해서 얘네가 화를 내는 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다 생계를 걸고 하는 건데 호적 기분 나빴다고 이렇게까지 방해할 게 뭐야. 얘네가 분명히 어떠한 심성이 어떠한 숨겨진 목적이 있겠구나. 나를 망하게 하려는 속셈인가? 정말 내가 폐업했으면 좋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 제가 굳이 둘을 안 써도 되죠? 똑같이 그들이 누군지 알 거라 생각하고 똑같이 주황색 세모를 칠게요. 그들의 속셈을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속셈이 뭔가 있음을, 그들의 속셈이 있음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을지, 그들이 어떠한 속셈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알아채서 이렇게 말했죠. 자, 다음. 그러면 김반장이 또 씩씩거리면서 대들었다. 이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말마다 영 기분 나쁘게 시리 반말로만 내뱉는군. 단단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작자라니까. 지금 그래요? 왜 방해해? 왜 반말해? 해서 계속 싸우네요. 마침내 싱싱청감을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즉, 우리 계속 말싸움 했었죠. 이 말싸움이 점점 격양되더니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지금 발단전개 위기에서 위기에 속하는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기 안에 있는 갈등의 사건, 지금 일어난 갈등에서도 가장 최고조, 제일 지금 격양됐죠. 아주 그냥 끝자락까지 격양된 이 몸싸움은 즉 갈등의 최고조다. 지금 벌어지는 갈등이 최고로 치닫는 순간이다. 그래서 몸피가 유난히 왜소하여 그 청가물 사내가 좀 몸체, 체형이 좀 여리여리하대요. 여리여리하기보다는 왜소하대요. 그래서 김반장의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를 김반장은 여유있게 매닫고 잤다. 왜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기를 쓰고 덤비죠? 뭐 화가 많이 나서 그렇다 라고 또 단순히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청가물 사내도 그렇고 김반장도 그렇고 이 장사라는 게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띠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가물 사내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래서 이 그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싸우나요?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김반장은 여유있게 매닫고 잤다. 확대를 할게요.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이 못된 놈이 누구냐? 여기 써져 있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 못된 놈은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이 못된 놈이 누구냐? 지금 보면 그 덤벼드는 사람이 누구죠? 똑같이 그 청가물 사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그를 향해서 주먹 솜씨를 발휘한 놈은 김반장이겠네요. 그래서 이 못된 놈이 똑같이 김반장이 됩니다. 왜 못된 놈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면 김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얘는 그 와중에 막 이 청가물 사내가 생계가 걸려서 막 싸우는 와중에 주먹 솜씨를 발휘해. 그만큼 여유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놈이 못됐다라는 거를 약간 암암리에 표현하고 싶어서 이 못된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김반장이 얘기하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덤벼든 것을 생각하면 내 속이 터진다고. 자, 여기서 말하는 뼈다귀는 뭐 아까 몸피가 유난히 왜소했다 했죠. 아, 그러면 이 뼈다귀는 누구다? 청가물 사내겠구나. 그래서 김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자, 모모처럼 직접적으로 비유를 할 만큼 무서운 느낌이 든다. 즉, 지금 되게 김반장의 목소리가 좀 매정하고 한편으로는 좀 잔인했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김반장과 싱싱청가물 사내 사이에서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말싸움이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볼게요.
자, 이렇게 반을 끝냈고 나머지 반도 마저 나아가 볼게요. 자, 와이라노 이게 무슨 짓들이가 한 동네 삼시로 살면서 서로 웬 주먹질이란 말이가 보소 아저씨가 참으소 맞는 사람만 손해라 카이 아이고마 김반장아 니가 깜패로 나셨노 이러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해도 이러는 게 아니다. 이 손 치아라. 내 말 안 들으려면 인자부터 니랑 내랑 아는 채도 말자고 마. 이 손 치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진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투리를 쓰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겠네요. 이 인물이 누군지 뒤에 보면 나오네요. 원미 지물포 주씨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은 주씨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제가 방금 갑자기 뭘 사용했다 했죠? 뭐뭐가 뭐 삼시로 이런 거 보면 사투리를 사용했네?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작품에서 사투리가 등장한다? 그럼 어떠한 향취를 풍긴다? 네,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향토적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동감도 아주 제가 읽을 때도 생동감이 넘치지 않았나요? 생동감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인물 정리도 잠깐만 할게요. 헷갈릴까봐. 지금 아이고 김반장아 너랑 나랑 이제 아는 채도 하지 말자는 즉 김반장이랑 나랑은 아는 채겠죠. 지금 김반장과 친분을 내세우면서 싸움을 열심히 말리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저씨는 누굴까요? 새로운 인물이 된 지 얼마 안 된 싱싱청가물 사내가 되겠네요. 싱싱청가물 사내 동그라미로 일관돼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미 지물포 주씨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뜯어 말렸다에 대한 내용이 앞에 이 대화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물포 주인 주씨가 뜯어 말리는 그 사이에도 김반장은 연신 싱싱청가물 사내의 옆구리를 향해 헛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얘도 참 성정이 좀 포악하지 않나요? 포악한 성정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주먹질을 약간 즐겼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미 싸움이 끝났어. 이미 막 많이 맞았는데도 옆구리를 향해서 계속 헛발길질을 해대. 좀 잔인한 성정인 것 같아.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주씨가 김반장과 싱싱청가물 사내의 싸움을 말렸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싸움 구경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두고두고 입에 올렸다. 자, 그날의 사건. 무슨 사건이죠? 몸싸움 했던 거. 세 글자로 정리할게요. 몸싸움. 누구랑 누가? 싱싱사내랑 김반장이랑 몸싸움을 벌였던 일을 두고두고 입에 놀렸다. 다음 날 싱싱청가물 사내가 입술을 꿰물며 리어카 행상으로 과일 처분에 나선 것을 보고는 모두들 김반장의 잔인함에 몸을 떨었다. 아까부터 제가 좀 잔인한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지금 주민들도 느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거 리어카 행상. 혹시 리어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은 이렇게 생긴 수레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수레 같은 거에 과일들이 막 담겨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리어카를 끌면서 길거리에서 과일을 싸게 팔아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싱사내가. 즉, 장사가 안 됐구나. 그래서 곧 이 싱싱청가물이라는 가게가 폐업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정리를 하냐? 옆에다 적을게요. 폐업을 누구의 폐업? 싱싱청가물의 폐업을 암시한다. 자, 제가 계속 동그라미 세모를 쓰는 이유는 이게 누구의 폐업인지 어떤 건지 이거를 나중에 헷갈리게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와서 다시 또 들어가서 다시 또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폐업을 암시라고만 적어놓으면 너무 헷갈려요, 나중에. 그리고 만약에 그냥 막 구구절절 청가물 사내가 폐업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또 찾기도 힘들어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같은 맥락의 시어들끼리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처럼 같은 도형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또 간단히 해볼게요. 자, 여기 써져 있지만 여러분은 잊지 않고 써주셔야 합니다.
자, 싱싱청가물 사내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리어카 행상으로 과일 처분에 나섰습니다. 왜? 김반장과의 싸움에서 지고 장사도 타격을 너무 많이 입었고 그래서 결국에 폐업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독해. 김반장네 가게 앞에선 두부 한 모도 사지 않을 거야.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반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신의 엄마는 질려다는 듯이 방금 얘기한 사람이 신의 엄마인가 보다. 이제 4살짜리 신의 하나를 두고 신혜는 아이 이름인 것 같아요. 그녀는 얼핏 보기엔 64번지 새색시보다 훨씬 앳되어 보였다. 써니전자를 꾸려나가는 그들의 부부의 사는 모습도 지극히 낭만적이어서 깊은 밤 문 닫힌 그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애수 어린 음악. 이거 나중에 깃발에서도 나오는 단어거든요. 애수? 뭐 슬픈 마음. 슬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음악 소리만 들어도 짐작을 할 수 있대. 어떤 걸? 정말 그들은 낭만적이게 살고 있다. 라는 걸로 알 수 있죠. 더 읽어볼게요. 경우 아버지도 다시 봐야겠어. 어쩌면 그렇게 몸을 사릴까? 자, 김반장. 몸으로 치고받고 싸운 건 김반장이죠. 가장 적극적으로 싸운 것도 김반장이죠. 근데 그 옆에서 경우 아버지는 뭘 했죠? 말렸나요? 아니요. 그냥 몸을 사렸죠. 지금 여기서 소설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말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부추기지도 않았고 딱 중간에서 그렇게 체면을 차리느라 조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오히려 반감으로 다가왔다. 자, 여기서는 김반장 내의 반감이었다면 여기서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겠네요. 네. 그래서 난 김반장보다 경우 아버지가 더 얄미워. 왜? 야가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누가 얘기해? 64번지 세대기 분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원미동의 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자들은 김반장 쪽이 아무래도 나빴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왜? 주먹질을 했던 건 김반장이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싸웠던 건 김반장이니까. 그래서 김반장에 대한 의견이 마이너스. 공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독한 줄 몰랐는데 정말이지 사람이란 두고두고 겪어보아야만 속을 안다고 입을 삐죽였다. 지금 계속해서 김반장에 대한 여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뭐예요? 그냥 똑같이 반감에 대한 얘기. 즉 동네 여자들, 그 사건을 목격한 동네 여자들이 김반장과 경우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서 여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래가 목이 좋지 않아. 자, 목이 좋지 않아. 우리 이 뒷목 잡다 할 때 그 목 말고 이 위치가 좋지 않아. 원래 장사가 잘 안 되는 위치. 이 상권이 좋지 않아. 터가 좋지 않아. 다 되겠네요. 어느 장사든 길게 가본 적이 없는 싱싱청가물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셔터를 내리고야 말았다. 셔터를 내려 왜? 폐업을 했다. 라는 거겠네요. 폐업을 했다. 폐업을 암시합니다. 결국 폐업을 했어요. 자, 만두집, 돼지갈비 전분, 오락실 따위 이제 장사를 벌였던 이전의 주인들도 두세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몇 푼이라도 가게 시장에 돈이 든 것이 아니고 미처 팔지 못한 과일이나 부식은 좀 남은 것들은 좀 식구들이 먹어치우면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손해는 아닐 거야 라고 여자들이 수근거렸대요. 이거는 여자들의 생각이지 싱싱사내의 생각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동맹자들이 결국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자, 동맹자들 누굴까? 간단하게 또 표시를 해봅시다. 김반장과 경우 아버지들은 결국 목적을 달성했어. 자, 본 목적이 뭐였던 거야? 본 목적이 뭐였던 거야? 싱싱청가물을 망하게 하는 거. 싱싱청가물의 폐업이 되겠네요. 을 달성한 사실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왜 언짢지? 왜 언짢을까? 이 주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싸운 이유가 야,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렇게 유치한 싸움을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싸웠을까요? 생계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생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싸움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이김으로써 내 생계는 지켰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생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언짢게 느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의 엄마가 싱싱청가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 신의 엄마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들어볼게요. 자, 신의 엄마가 말합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으려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곳이 되나? 그깟 것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그냥 같이 하면 좀 어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 제가 방금 말했죠. 이들이 싸운 이유는 생계 때문이에요.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생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싸움인데 신의 엄마는 굉장히 순진한 것 같습니다. 순진하고 그 와중에 정도 많아요. 걱정해주니까 정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인물에 대한 느낌을 주고 있는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닫은 걸 보니 안 되기 좀 했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아주 그냥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찝어주시는 이분은 바로 지물포 여자. 지물포 여자가 다소나마 그들을 감싸주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생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싱싱사내를 망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들이 되겠네요. 김반장과 경우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싸움에서의 본 목적을 지물포 여자가 아주 정확히 찝어주셨는데 뭐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바로 이 부분이 이 모든 싸움과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겠네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먹고 살아보려는 것, 즉 생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스토리를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갈래랑 좀 정리할 것들을 옆에 정리해봅시다. 자, 이쪽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용할 양식, 양귀자라는 작가가 썼고요. 갈래는 어떻게 될까요? 단편소설. 이 시가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어떠한 이제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단편소설입니다. 그래서 단편소설이자 현대소설. 여기서 제가 아까 이 일용할 양식의 배경이 1980년대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한테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나한테는 너무 옛날인데 왜 현대지? 지금 2025년인데 1980년대가 어떻게 현대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학생 때 굉장히 헷갈렸기 때문에 늘 찝어드리는 편이에요. 자, 현대란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긴 시간을 다 아우러서 현대라고 표현을 해요. 자, 1980년대라면 당연히 일제강점기 이후겠죠. 그래서 현대소설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성격은? 네. 이 성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투리를 써서 굉장히 향토적 느낌을 주면서 행동감이 증가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발언을 그대로 통째로 넣고 여기서도 아까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아주 그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묘사했다고 했죠? 아주 사실적으로. 허구적이지 않아.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야. 정말 우리 앞에서도 지금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정말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적이다. 그 다음에 글씨를 좀 더 예쁘게 써볼게요. 사실적. 그리고 어떤 거? 비판적.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의 생계를 무너뜨려야 했던 그러한 스토리를 보면서 교훈도 줍니다.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성격을 지닌 현대소설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어디? 원미동이라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동네에서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 변두리 동네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제가 이미 써버렸지만 가난한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동네라서 이 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나타낸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가 지금 좀 좁게 쓰고 있습니다. 이해와 공존의, 제가 다시 쓸게요. 이해와 공존의 원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글이어서 이 성격이 교훈적이다까지 연결지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특징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특징은 어떤 게 나올지 대충 예상이 가시죠. 자,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 뭐죠? 이 사실적이라는 거. 사실적. 네. 사실적이라는 거. 1980년대에 도시 변두리 동네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 자, 이 글의 전개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막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그런 변동 없이 계속 쭈쭈쭈쭈쭈쭈 나열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례차례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전개까지만 써도. 네, 그 다음에 3번. 어떤 어체를 썼죠? 일상어와 아까 뭐 썼다 했죠? 사투리 얘기했습니다. 사투리의 사용으로 어떤 효과를 냈나요? 이거랑 하나 더 있죠. 구체적인 지명도 사용했대요. 어디서? 원미동. 이럼으로써 얻어낸 효과는 사실성을 높였다. 까지 시간의 흐름 중요했고요. 이 사투리 사용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실성까지 높였다. 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방에다가 여쭤봐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